남진님, 이번 달부터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저도 지금 스타벅스랑 컴포즈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벤티 가격이 확실히 올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8월 2일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게 2년 전에는 음료별로 가격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컵 사이즈별로 가격을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숏 사이즈는 독특하게 오히려 300원이 인하가 됐고 톨 사이즈는 동결, 그리고 그란데랑 제가 방금 사온 이 벤티 같은 경우는 각각 300원에서 600원 인상이 됐어요. 또 얘네만 인상된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원두를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하는 원두 가격도 종류별로 인상이 됐고 샷 추가 비용이나 시럽 추가하는 비용도 조금씩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밖에 나갔다 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앞에 준비된 커피랑 이 디저트도 잠깐 한 번만 먹을게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람지 초이스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에그타르트입니다. 매장에서 판매하기 정말 좋고 커피랑 묶어서 묶음 상품으로 판매했을 때 객단가를 올리기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 맛도 너무 좋아요. 한번 얘랑 커피랑 먹어볼게요. 스벅부터 먹을게요. 스벅 느낌 시원합니다. 자, 에그타르트 먹어볼게요. 방금 구워가지고 조금 뜨겁긴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식어야 더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맛있습니다. 근데 식으면 겉이 더 바삭하고 속이 더 쫀쫀하고 촉촉해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시나몬이랑 레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향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뉴스에 달린 댓글 보니까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랑 개인 카페도 가격 올려서 앞으로 커피 마시기도 힘들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 2022년 초에 스타벅스가 음료별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업계 1위 프랜차이즈잖아요. 업계 1위가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올렸고 개인 카페 가격들도 조금씩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업계 1위가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린 만큼 다른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미노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요새 커피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장 보러 가면은 뭐 야채부터 해가지고 뭐 음료수, 과자 가격이 다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커피마저 오르면 어떡하냐, 이제 커피는 맨날 마시는 건데 커피 마시기도 힘들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스타벅스 가격 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2년 6개월 전인 2022년 초에 가격을 인상한 이후로 이번에 다시 2년 6개월 만에 가격을 인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2년 6개월 동안 커피 생두 가격도 많이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도 오르고 다른 부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스타벅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참다가 지금 조금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커피를 매일 마시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메리카노를 1,500원, 2,000원에서 파는 브랜드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원두를 쓴다 해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건데 4,000원, 4,500원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사온 이 컴포즈 일반 사이즈랑 이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가 양이 거의 같거든요. 물론 들어가는 커피의 양 차이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먹어봤을 때는 둘 다 엄청 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컵 사이즈 자체는 같은데 컴포즈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을 했을 때 지금 1,500원이었고 이 벤티 사이즈는 600원이 올라서 지금 6,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컴포즈는 1,500원에 파는데 너네는 6,100원에 팔면은 내가 봤을 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커피 원두가 그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뭐 4배의 이득을 취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제 의견을 좀 더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두 카페가 비슷한 가격대의 원두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스타벅스가 더 높은 마진을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를 높게 책정을 한 거죠. 그런데 카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아메리카노가 마진율은 높지만 객단가가 낮은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카페를 우리가 창업할 때 다른 요식업 업종과 비교했을 때 들어가는 창업 비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카페를 한다고 해서 뭐 임대료가 더 낮거나 뭐 세금이 낮거나 인건비가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의 마진율 자체가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절대적인 객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이렇게 너무나 낮춰버리게 되면 실질적인 카페 운영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컴포즈나 뭐 메가커피, 백다방 매출이 물론 높은 지점도 있고 낮은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코로나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노가 건수가 많긴 하지만 가격이 가장 낮은 음료이기 때문에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사실은 아메리카노보다는 다른 음료들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디저트랑 같이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방금 말씀하신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이런 업체들이 약간 우리나라의 저가 커피 시장에 포문을 연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유시장 경제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자신만의 브랜드 전략을 사용해서 경쟁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저가 커피 전략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가지는 거는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카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시장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나 디저트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카페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건 이 아메리카노거든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노 가격이랑 다른 음료의 가격에 차이를 너무나 많이 두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기본적으로 너무 낮으면 다른 음료들도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가 아메리카노 가격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어서요. 또는 주변에 개인 카페들이 커피 가격이 전부 낮아서요. 저는 2,500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000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물론 상권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비싼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가격대를 가진 브랜드들이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카페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결국엔 새로 창업하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도 이 저가 커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걱정되는 점은 시장 자체가 가격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면 품질 향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재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낮은 가격 전략으로 흘러간다면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높게 받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제품의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서 옆 카페와 가격 경쟁만 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낮은 상품 가격으로 제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도 커피나 디저트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전략을 가진 브랜드들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그게 건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괜한 걱정일 수 있긴 하지만 이 커피 시장 자체가 낮은 가격 전략으로만 향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수준 향상에 제한이 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커피 시장 자체가 낮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도 그냥 저 개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답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커피 가격, 저가 커피, 이런 또 카페 시장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약간 논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쟁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각자 의견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그 댓글들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부탁드리는 점은 너무 공격적인 말투로 의견을 표출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해서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를 해주시면 서로가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의견을 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